디지털 오디세이 두 번째 제품인데 우리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자 촬영 전에 좀 브리핑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또 어떤 주제와 논제를 다루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. 일단 뭐 이번 주에 PSP2에 대한 루머가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애플 넷북에 대한 루머도 있고요.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MP3 플레이어인 준의 휴대폰 버전, 준폰이 나온다 뭐 그런 루머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좀 이따 설명드리면 되고, 제가 저번에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집에서 봤는데 졸았어요. 제가 보고 그래서 이거 없던 팬도 없지만 없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지디네탁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디지털 오디세이 그 컨셉이 루머인데 사실 이게 루머라는 게 또 좋은 아이템이 어떻게 보기에 방송하기에는 저번 방송에 루머라고 해놨었는데 이게 사실화 돼버려가지고 빠진 게 그런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루머라는 게 좋은 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거든요. 이렇게 무책임하게 퍼뜨려 놓고 그게 실제 나오면 거봐라 내가 그랬지 않나 안 되면 그런 거 루머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.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준 MP3 플레이어가 휴대폰 버전으로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 얼마 전에 레인콤이 W 시리즈라는 MP4P에다가 휴대폰, 그러니까 KT 네스팟이 연결되는 곳이면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한 거하고 웨이브폰이죠. 별반 다를 게 없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일단은 그 IT 뉴스 사이트인 그 인콰이어러지에서 이 루머가 흘러나왔거든요. 그래서 준폰을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그 3G SM에서 이 준폰이 공개될 것이다.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준폰이라는 게 이 루머가 나오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좀 필수 불가결한데요.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개발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주변 정황 자체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애플이 아이폰으로 좀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.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자체는 높지가 못합니다. 뭐 림이나 캐나다의 림이나 노키아, 핀란드 노키아의 스마트폰에게 밀려서 점유율이 뭐 10%에서 20%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드로이드랑 애플의 OS 10까지 그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뭐 지금 점유율은 뭐 대만에 있는 기가바이트나 한국의 그 옴니아를 만드는 그 삼성 정도가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. 그래서 준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준폰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. 뭐 그런 의견들이 있죠. 그래서 그 지난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회사인 데인저를 인수를 했는데요. 이런 게 아마 그 사전 포석이 아닌가. 그래서 이런 게 그런 사실과 뉴스 이런 게 좀 결합이 돼서 자연히 준폰이 나올 때가 됐고 나와야 한다.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되는 곳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죠.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 준 MP3 플레이어를 왜 한국에는 안 내놓는 겁니까, 도대체? 그럼 뭐 사실 뭐 애플 아이팟도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해외 점유율에 비해서는 좀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국의 그 아이리버나 삼성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준을 내놓기 전에는 뭐 CES나 세빅 같은 데서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시연을 할 정도로 한국산 MP3 플레이어를 애플의 대항마로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뭐 굳이 준이라는 그 MP3 플레이어를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내놔봤자 수익성 면에서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. 그럼 스마트폰에서 MP3 플레이어나 동영상을 아주 획기적인 영상이나 음질로 들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
MP3 플레이어에서 휴대폰을 할 수 있다. 뭐 어떻게 보면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사족을 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예.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. 일단은 뭐 그 애플의 아이팟 성공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뒤집을 만한 네. 그런 좀 그 교두보가 그 준이 됐었으면 했는데 사실 네. 그게 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네. 미진했습니다. 미진했는데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통신 기능을 결합하면서 사실 뭐 그 더 인콰이어러지 같은 데서 이제 그 취재한 걸 보면은 뭐 3D급 HD급 영상이 가능한 네. 그런 그래픽 칩셋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래픽 칩셋을 그래픽을 강화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그런 식의 지금 좀 구체적인 루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번 그 아이팟과 아이폰을 전공법으로 이기니 힘들고 이번에 줌폰을 내놓으면서 한꺼번에 좀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얘기들이.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볼 게 세 가지. 예. 뭐 혹시 뭐 더 하실 말씀? 일단 뭐 그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더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뭐 네. 옴니아폰이 뭐 가격이 100만 원 정도에 출시될 것이다 했는데 뭐 96만 원 정도랑 1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나왔고요. 네. 그다음에 니콘의 D3X 그러니까 이제 D3의 후속작인 뭐 D3X가 네. 나올 것이다 했는데 어젠가요? 오늘인가 이제 뭐 실제 그 카탈로그 찍은 사진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삼성이나 니콘이 좀 루머를 오래 끌고 가줘야 이 디지털 오디세이가 참 살아남을 텐데 참 답답하고요. 네. 또 항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거 왜 루머를 좀 끌지 못했느냐. 그렇죠. 제 생각에는 뭐 루머가 좀 터질 것 같아도 그게 사실로 밝혀져서 좀 증거를 내놓기 전에 이렇게 디지털 오디세이가 좀 방송된 이후에 내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.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소스 찾기도 많이 힘드시죠? 이거? 소스 찾기도 힘들고 경제가 어렵습니다. 지금 그 지디넷도 좀 긴축 재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2회 했는데 이거 참 적어도 한 1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당연하죠. 근데 뭐 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루머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뭐 루머가 뭐 사채 시장 뭐 그런 루머 그런 게 많고 어디가 넘어진다 뭐 회사가 넘어진다 루머. 근데 그런 루머는 제가 쉽사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이제 뭐 멀쩡한 회사 넘어진다 했는데 그게 뭐 주가에 반영된다 그러면 저는 소송 걸리고 큰일 납니다. 그래서 뭐 어렵다, 뭐 사채 시장 뭐 그런 얘기는 빼야 되고 신제품 출시 그런 정도 루머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 방금 말한 건 저희 여담이었습니다. 그렇죠. 뭐 저는 이제 루머 중에서 이렇게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루머 위주로 좀 얕은 유머 있죠. 얕은 루머 그런 위주로. 어쨌든 그 우리 국내 제조사 중에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을 건 그 티옴니아라는 제품을 100만 원대 이렇게 가격대로 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시장의 하도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그렇죠. 이 가격의 장벽은 정말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그 LG가 내년에 스마트폰을 12개까지 내놓는다는 지금 루머가 들리고 있거든요. LG 측에서는 내년은 스마트폰의 그 기점이 되는 해다. 그래서 대거 투입할 예정이고 프라다 2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프라다 2 같은 경우도 그 프라다 링크라는 손목시계를 제외하고도 가격이 1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옴니아 폰이 그 정도 가격을 먼저 때려주면서 LG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집중 포화를 피해가면서 편승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뭐 프라다라는 또 그 명품 브랜드를 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LG로서는 지금 굉장히 애니콜에게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. 이건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. 이런 거. 묻어가기 전략이 그렇죠.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애니콜도 그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내놓을 예정인데 현재 그 애니콜 전략을 보면은 스마트폰을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매니아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
VVIP 마케팅 위주로 스마트폰 정책을 펼쳐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고급 휴대폰이다. 뭐 그런 위주로 지금 그 티옴니아를 런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그 스마트폰도 보면은 가격은 비싸면서 VVIP 층을 공략하는 그런 휴대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그 올해 시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 넷북이라는 제품이 좀 뭐랄까 파장을 일으킨 거 마찬가지로 내년 시장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철의 디지털 오디세이에서는 아마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한 8월쯤에 올해 이제 스마트폰이 어떻게 출시될지 모른다는 루머를 이렇게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그 조회수가 많았는데 다 틀렸습니다. 루머를 찾으러 다니시기도 하지만 퍼뜨리기 네, 제가 퍼뜨리고 제가 인용을 합니다. 제가 퍼뜨린 루머를 제가 다시 인용을 하곤 하는데 그게 사실 거의 다 틀렸습니다. 옴니아 폰도 한 달 정도 늦게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위피 정책이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폐지가 된다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 그 결정이 안 났습니다. 근데 그게 내년을 넘어가면은 그 위피 정책이 폐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지 물론 이제 애니콜과 LG에서 나오는 거는 수량이 어느 정도 정해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외 외산 스마트폰들은 이 위피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 얼마만큼 더 많이 나올지. 근데 이제 또 하나 변수가 되는 게 MID가 최근 뭐 삼보를 통해서 나오고요. MID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중반에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. 그 MID와 넷북, 스마트폰 이 세 가지 기기의 간섭 현상과 그 히트, 어떤 제품이 히트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새 제품도 또 서로 기능 크로스오버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. 뭐 MID에 뭐 통화 기능이 달리면 스마트폰하고 비슷해지는 거고요. 그렇죠. 뭐 다음 제품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군요. 네, 뭐 내년에도 일단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, 그런 소니 이런 새 회사가 가장 루머가 많습니다. 그만큼 이 새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요. 사실 뭐 제품에 대한 그런 루머가 없으면은 뭐 빌 게이츠가 외계인이다, 뭐 스티브 잡스가 쓰러졌다, 뭐 췌장암이다, 뭐 이런 이상한 루머까지 다 떠돌 정도로 굉장히 그 새 회사를 보는 관점이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다양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 루머가 많은 편인데요. 그거 외에도 다른 회사의 루머도 많이 수집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루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